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올라주고 있는데 오후장 흐름은 어떻게 될지 오늘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어제도 우리 국내 증시 미국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오늘도 지금 양시장 다 상승하고 있죠. 내일은 미국장이 또 성금요일 때문에 휴장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우리 시장의 어떤 정책 이슈가 굉장히 좀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 주제는 요즘에 반도체 얘기 좀 뜸했잖아요. 네. 젠슨황의 풋 이렇게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젠슨황 CEO가 또 중국에 방문했다고 하잖아요. 네, 굉장히 예민한 시기인데 요때 또 중국을 방문하니까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오히려 척을 지는 거냐 아니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뭔가 이제 좀 특사 역할을 하는 거냐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부정적인 얘기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좀 해보면 실제로 젠슨황 CEO가 중국을 이제 방문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오늘 미국에서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 내용을 이제 실었는데 백악관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이제 했냐면 더 이상 이제 관세가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하고 지금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고 3, 4주 안에 이제 중국과도 협상이 이제 타결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흘러가는 형국을 보면 중국은 상당히 이 상호관세 부과 전에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서 준비가 매우 잘 돼 있었던 것 같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미국은 그냥 일방적으로 공격만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놓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백악관이 조금 이제 궁지로 몰리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의 속도전을 좀 올리고 특히 가장 좀 중요한 미국과 이제 중국 간의 이제 협상도 충분히 이제 개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어제도 제가 장 끝나고 이제 공개 방송 시간에 시장 좀 짚어드릴 때 어쨌든 악재는 최대치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미중 간의 대화의 물꼬만 좀 튼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에 굉장히 좀 강한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젠슨황 CEO가 이제 중국을 방문한 거 너무 크게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H20 칩을 규제를 한다라고 하니까 또 다른 칩을 만들어서 중국에다가 수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때도 첨단 반도체 칩, 호퍼 시리즈를 중국에다가 수출을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H20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수출을 하면서 굉장한 이제 매출을 얻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식의 협력 관계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최근에 불거진 이제 수출 통제에 대한 문제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분명히 해결이 될 거다. 지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전부 다 AMD도 지금 거의 1조 원 가까운 이제 손실을 인식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 기업들의 피해가 너무 자명한 상황에서 미국 내 이제 반발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면 이제는 강경파들도 중국과의 이제 협상을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젠슨황 CEO가 중국 다녀와서 또 긍정적인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파월 풋, 트럼프 풋 외에도 젠슨황 풋이 또 가능하지도 않을까라는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린 거니까 안 좋은 악재들은 많이 여러분들 좀 보셨을 거라서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좋은 소식만 있기 바라면서 오늘의 수급 특징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오늘 오전 내내 굉장히 좀 시끄러우셨을 거예요. 이 종목을 한번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일라이 릴리. 엄청 올랐잖아요. 네, 오늘 간밤에 일라이 릴리가 14% 넘게 사실 장중에는 거의 20% 넘는 이제 급등세가 한번 연출이 좀 됐는데 비만 치료제, 특히 그 중에서도 경구용 비만 치료제. 결국에는 이 제형이 경구용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주사 제형이 굉장히 좀 불편하고 이걸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거 굉장히 좀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경구용 제형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경구용 제형이 흡수율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또 주사제로 맞을 때보다 경구용으로 복용했을 때 이제 부작용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화이자라든지 암젠이라는 기업들도 전부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임상의 유효성 달성에 실패를 하면서 다들 임상 중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일라이 릴리가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발표를 좀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이제 긍정적인 이제 재료가 작용을 좀 하면서 주가가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임상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오포글리프론,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포글리프론 이게 임상 결과가 총 40주 임상을 진행을 했어요. 경구용,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알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알약으로 먹는 경구용 이제 임상을 40주 동안 진행을 했는데 체중 감량 효과가 7.9%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일라이 릴리가 원래 목표는 한 4%에서 7% 정도를 이제 목표로 좀 잡고 임상을 했는데 그 목표치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임상 3상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위고비 맞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실제로 위고비라든지 이제 마운자로 젯바운드 같은 거는 40주 정도 이제 임상을 진행했을 때 체중 감량 효과가 15%에서 많게는 18%가 넘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주사 맞는 게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체중 감량을 위해서 비싼 돈 주고 처방을 받아서 비만 치료제를 복용을 하는데 실제로 알약으로 먹었을 때는 한 7%, 8%밖에 체중 감량이 안 되고 주사제로 맞았을 때는 그거의 2배 이상의 체중 감량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떤 치료제를 맞겠어요? 당연히 주사제 맞겠죠. 그래서 실제로 나는 때려 죽여도 주사제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당장 이 임상 결과를 가지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복용하실 분들이 많지 않다.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는 앞으로 이제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쪽은 흡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훨씬 더 좀 진전이 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다른 기업들이 다 실패하는데 일라이 릴리가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굉장한 진전을 이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 결과 자체만 놓고 보면 상업화시기는 아직 좀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비만 치료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막 대체거래소 시장 프리마켓에서부터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세론 될 수 있으니까 따라붙지 마시라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좀 해드렸던 거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이 비만 치료제의 가장 큰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이제 상업화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논하는 건 조금 시기상조다. 그래서 오히려 조정이 좀 들어왔을 때 또 비만 치료제는 공략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분명히 좀 있을 테니까 오늘의 이슈는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먹는 비만약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죠. 일라이릴리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이 종목을 한번 선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온코크로스라는 종목. 지금 어쨌든 우리 국내 증시는 국내 증시만의 이제 매력이라고 딱 하나 꼽으라고 하면 정책적인 이슈잖아요. 네. 지금 AI와 관련된 이슈, 뭐 원전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실제로 오늘은 또 그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웹툰 관련된 기업들이 또 급등을 하기도 했었고요. 거의 대부분의 지금 시세가 강하게 좀 분출되고 있는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 정책적인 이슈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AI 시장이 성장할 거다라는 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제 이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먼저 이 AI가 실제 지금 산업 현장과 이제 융복합이 됐을 때 파괴력이 가장 큰 분야가 AI 의료 쪽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약 개발 분야에서 온코크로스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오늘도 장 초반에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시세를 좀 주도를 했다. 온통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던 시장인데 온코크로스가 이렇게 이제 강하게 직전 고점을 좀 뚫고 있거든요. 이 정도 왔으면 이제 앞자리가 좀 바뀌는 2만 원 정도까지도 한 번 더 대량 거래가 이제 터지면서 시세가 좀 분출이 좀 되지 않을까. 오늘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거래량만 놓고 보면 저는 아직 상투가 나온 자리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오버슈팅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뭐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AI 의료뿐만 아니라 AI 융복합 산업에 대한 이제 관심을 계속 또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다음 주를 대비해서라도 이번 주 오후장에 또 AI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점 강조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온코크로스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AI 정책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온코크로스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도 어떤 종목들이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인벤티지랩이 57% 수익 중에 있습니다. 일라이릴리 훈풍으로 오늘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올라주고 있어요. 네, 이 종목을 제가 4월 11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막 뉴스가 나오고 급등을 할 때 따라 붙는 게 아니고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항상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저점에 있을 때 매수해놓고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올 때 차익 실현하는 거다라고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실제로 제가 어제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인벤티지랩은 목표가 21,000원 제가 일부러 여유 있게 잡아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다. 심지어 펩트론도 어제 움직이지 않을 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펩트론은 지금 자리에서 또 들어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어제 이 시간에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장이 끝나고 나서 애프터마켓에서 펩트론이 25% 넘게 이제 급등을 했던 거고요. 오늘 인벤티지랩도 개장 초반에 상당히 많은 거래가 붙었어요. 20%가 훌쩍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왔거든요. 딱 일주일 만에 57%나 이제 수익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매수해 놓으셨던 분들은 오늘 오히려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을 좀 고민해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로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어쨌든 체중 감량 효과가 주사제에 비해서 크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봤을 때는 저는 장기 약물 플랫폼이 훨씬 더 각광을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처럼 이렇게 1개월, 3개월 장기 약물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오늘 오버슈팅이 좀 나왔으니까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조정 이후에 재공략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비만 치료제 쪽에서도 장기 약물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인벤티지랩과 펩트론은 추후에 제가 또 조정이 조금 진행이 됐을 때 재공략할 수 있는 시점을 한번 또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엄청난 수익을 보여주고 있죠. 여전히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현대로템이 32% 수익 중에 있는데요. 이 종목 오늘도 올라주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방산주들이 어마어마해요. 저도 사실 네. 방산주는 박스권 하단 매수, 박스권 상단 매도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현대로템도 현대로템이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히려 상단을 좀 뚫고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뭐 급등 랠리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꾸역꾸역 매일같이 2, 3%씩 지금 올라가면서 주당 80만 원을 지금 다 넘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다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황제주 그야말로 주당 이제 1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저께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K방산 컨트롤 타워 정책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R&D에 대한 이제 투자를 했을 때 방산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늘리겠다. 반도체하고 결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방산 기업들이 워낙 성과가 좀 좋은 흐름이다 보니까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이제 부각이 좀 되고 또 하나는 사실상 이제 방산 종목들은 관세의 우려를 또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관세 우려를 피할 수 있는 업종으로 방산, 조선, 그리고 원전, 전력에너지 요런 이제 섹터들을 좀 강조를 좀 해드렸었는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겹치는 품목이었고 미국에 직접 이제 수출하는 품목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상호 관세가 90일 이후에 실제로 시행된다라고 하더라도 방산 쪽은 타격이 거의 없다라는 이제 의견을 좀 드렸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이제 관세를 좀 피할 수 있는 업종으로 코스피 시장의 수급은 계속해서 이제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한번 좀 설정을 좀 해보면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당초에 유증을 발표하기 전에는 90만 원 정도 목표가를 잡아드렸어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86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금감원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증에 계속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유증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말끔하게 좀 해소가 좀 돼버리면은 한 90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정도로 목표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신규로 이 종목을 지금 85만 원에 들어가도 되는가? 요게 조금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85만 원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신규 매수하는 건 조금 또 고민된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 있죠.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들은 뭐 신규 종목도 신규 조건도 충분히 지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현대로템도 오늘 이제 딱 직전 고점을 좀 넘어가면서 사상 최고가가 이제 경신이 좀 되고 있거든요. 현대로템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13만 원 정도를 2차 목표가로 좀 설정을 좀 해놓고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규 진입이 부담스럽다면 한국항공우주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8% 수익 중에 있는데요. 원전주들도 지금 정책 수혜로 올라주는 걸까요? 그렇죠. 원전주도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은 원래는 이제 탈원전 정책이 이제 기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탈원전에서 또 탈피하는 오늘 나온 얘기를 보면은 소형 모듈 원전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AI
여기에 100조 원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AI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는데 탈원전을 한다? 정말 모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원전에 대한 이제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AI 산업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그에 따른 전력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태양광 풍력, 우리나라 환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양광 풍력 발전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야말로 진짜 SMR이 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다음에 BHI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하는 거고 실제로 또 어제는 또 굉장히 좀 놀라운 이슈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사실 미국의 원자로 기술을 베껴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민감 국가로 지정됐네 어쨌네 막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원자로를 미국에 어제 역수출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기술이 이제 빠르게 좀 발전을 한 거고 민간 국가와 관련된 이제 논란도 불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겼고 거기에다가 이제 정책적인 어떤 모멘텀까지 이제 부각이 좀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되겠죠. 전력 수급은 이건 넓게 보면 AI와 관련된 이슈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SMR과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집중해서 보시자.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원전 관련된 종목들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조금 더 가벼운 또 후속주 하나 준비를 좀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해서 여전히 주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후속주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전주를 좀 봐야 될까요? 네, 원전주도 보는데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제약바이오 종목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가격이 또 조금 올라버렸는데 어쨌든 뭐 지금 자리에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840원 현재가로 GI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을 딱 차익 실현을 하고 신약 개발하는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들을 매수를 하셨다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알테오젠도 다시 40만 원 돌파 시도가 좀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보로노이도 오늘 8% 9% 정도 장 초반에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됐고요. 거기에다가 리가켄 바이오랑 지금 펩트론을 시총을 좀 비교를 좀 해보면은요. 펩트론이 오늘 급등 나왔을 때 시총 4조 원이 넘었어요. 근데 리가켄 바이오가 지금 현재 시총 4조가 될랑말랑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거든요. 둘 중 하나예요. 펩트론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거나 아니면 리가켄 바이오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거나. 근데 저는 후자 쪽이라고 보거든요. 펩트론도 1개월 약물 제형에 대한 이제 기술 이전 기대감이 살아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아마케에서 차세대 ADC 플랫폼을 또 공개를 할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펩트론 주가가 올라간 건데 사실 리가켄 바이오는 지금 기술 이전 잔고가 거의 10조 원에 육박을 하고 현금성 자산만 만약에 올해 얀센에서 콜옵션을 행사를 해가지고 재작년에 이제 2조 원 넘게 이제 기술을 했던 거에 대한 단독 이제 임상을 콜옵션을 행사를 하게 된다면 거의 8천억에서 1조 원 가까운 현금을 가지고 지금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리가켄 바이오 시총은 지금 4조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대평가를 해보면 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지아 이노베이션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초에 지아 이노베이션은 알레르기 치료제 임상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었잖아요.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좀 좋았고 실제로 이 지아 101 파이프라인 자체를 사실상 유한양행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유한양행이 주도해서 지금 알레르기 치료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3월 2일 날 임상 1비상 결과가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사실상 임상 2상 진입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아 이노베이션 주가는 오히려 3월 초에 임상 1비상 결과 발표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곤두박질 쳤어요. 저점을 찍고 12,000원까지 이제 추락을 했다가 이번 주 들어서서부터 좀 뚜렷하게 반등 시도가 좀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유한양행 쪽으로 1조 4천억 원 정도 규모로 기술 이전을 했던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임상 2상 진입을 하게 된다면 지아 이노베이션은 유한양행한테 이제 마일스톤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파이프라인도 1상에 머물러 있는 거하고 2상에 올라간 거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임상 2상에 대한 어떤 가치를 감안하면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가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본다면 저는 아직도 지아 이노베이션은 시가총액이 1조를 못 넘어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저평가 요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오늘 주가가 조금 올라서 있긴 합니다만 직전 고점 16,000원을 한번 뚫고 갈 수 있다라고 보고 현재가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조금 수정할게요. 가격이 좀 올라와 있어서.
있어서 1차 목표가를 18,500원으로 잡고 손절가도 13,500원으로 조금 높여가지고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GI 이노베이션 목표가 18,500원, 손절가 13,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7,800원 현재가로 우진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원전 관련된 종목이고요. 앞서 이제 배경 설명을 쭉 해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 원자로를 또 수출을 하기도 했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가장 핵심적인 또 정책으로 소형 모듈 원전 특별법 제정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데이터 센터도 지어야 되고, 오늘 아침에는 또 정부가 뭐 2조 원 가까운 금액을 추경하는 금액 12조 원 중에 거의 2조 원 가까운 금액을 AI 쪽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서 1조 4천억 원을 들여서 올해 안에 GPU를 1조 4천억 원치 매입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전 단계, 전초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측면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이제 전력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규모 데이터 센터 하나가 거의 2기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이제 먹는다라고 하거든요. 2기가와트 정도면 대형 원전 하나에 맞먹을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로 전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걸 지금 당장 우리가 대형 원전 지으려고 하면 짧게는 3년, 길게는 막 5년, 7년씩 걸리는데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 3년 동안 안에 준공이 가능한 이 소형 모듈 원전 시장이 빠르게 개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원전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까지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굉장히 좀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생태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주목받을 수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원전은 발전소 이제 계측 장비를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도 이제 턴어라운드 될 수 있고, UAE 바라카 원전에 대한 이제 유지 보수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식을 좀 하기 시작할 거고요. 폴란드라든지 체코라든지 해외 대규모 원전 수주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이제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 한 2주 동안의 원전 종목들 주가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반등이 조금 들어왔거든요. 이제 겨우 8,000원 정도 수준에 도달을 하려고 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가격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좀 부담 없는 위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1차 목표가는 9,000원 한번 잡아보고 손절가는 6,5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원전 관련해서 우진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정책 수혜주들이 좀 올라줄지 자세한 전략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제가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텐데 뭐 단도직입적으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좀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될 만한 섹터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장 끝나고 4시 공개 방송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